이 스테판 미첼과 마가레트 블랙이 1차적 자기애라는 용어를 썼어요. 악의로만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기에 유아는 1차적인 자기애에 제한된 사랑의 충동을 외부 세계로 투사해서 좋은 적가슴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1차적인 자기애라는 용어를 썼어요.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을 우리가 1차적 자기애라고 얘기하는데 멜라니 클라인이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억울하게 자기를 오해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은 프로이드의 견해예요. 멜라니 클라인의 견해는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을 부정하는 견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 사랑의 충동을 그냥 투사했다고 하면 좋은데 이게 1차적 자기애라고 표시하는 순간 이분이 멜라니 클라인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있었다는 어떤 얘기죠. 왜냐하면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은 우리가 태어날 때 자기와 대상이 구별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대상과 자기를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나서 이 상태가 1차적인 자기의 상태라. 그래서 모든 에너지가 여기에 집결되어 있는. 그래서 리비도가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리비도가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 상태로부터 분리 개별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게 자아심리학자들이나 클래시컬한 이론가들의 얘기예요. 이제 이걸 이론적으로 보면 자아라는 개념, 이고가 프로이드가 봤을 때는 처음에 태어날 때 우리는 이고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고 이드만 구비된 상태로 출구가 됐다고 보는 거죠. 이드만 가진, 그러니까 어떤 동물적인 욕동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외부 환경과 교섭을 시작하면서 욕동을 그대로 드러내서는 이 세상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절하는 어떤 마음의 일부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외부 현실과 타고난 이드 사이에 현실을 적응해내는 과정 속에서 이 외부 현실과 이드 사이에서 현실에 적응해내는 어떤 이러한 마음의 파트가 이고로 성장한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나중에 이고 사이클리스트는 미분화된 상태로, 미분화된 매트릭스로, 언디퍼레시에이티드 매트릭스 상태로 태어났다. 이고와 이드, 이것도 구별되지 않은 상태. 그 이드라고 부를 수도 없고 이고라고 부를 수도 없는 어떤 매트릭스로 가지고 태어났는데 거기서부터 이드도 분리돼 나오고 이고도 분리돼 나온다. 이제 이런 이론으로 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고 사이클라지나 클래식한 정신분석 속에서는 처음에는 분리되지 않았다가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고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내 셀프와 오브젝트가 구별 안 된다는 얘기가 같죠. 이고가 없는 상태니까 그 상태에서는 그냥 대상과 자기를 구별해내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이 프로이드 이론과 다른 점은 태어날 때 프리미티브한 이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프리미티브한 이고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공격 본능이나 사랑의 본능을 같이 겸비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속에서 많은 판타지가 처음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고가 이미 있다는 얘기예요. 있기 때문에 원초적인 이고가 기능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태어나면서. 그러니까 판타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고 사이칼리 쪽에서는 이걸 부인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 인지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이 틀렸다고 이렇게 이고 사이칼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첨예한 다툼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멜라니 클라인이나 클라인을 따르는 클라인 학파의 학자들은 1차적인 자기애가 있다는 이 자아심리학자들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1차적인 자기애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과 자기를 이미 처음부터 구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는. 그래서
처음부터 대상과 자기를 구별해 낼 수 있는 자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 1차적 자기애라는 용어를 멜라니 클라인에게 쓴 것은 이 스테판 미첼이나 마가렛 블랙이 조금 뭔가 실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1차적 자기애에서 출발해서 설명을 하는 것 자체는 어쩌면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수용하기 어려운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교수님, 저기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예, 여기서 말하는 이 교재에서 보면은 책에서 설명할 때는 이제 유아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예, 예. 예, 이 유아라는 표현은 어떤 단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어디에는 아이라고 했다가 어디는 유아라고 했다가 하는데 이게 이게 신체적인 그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네, 조금 멜라니 클라인 이론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들이 생겨나요. 뭐냐면 처음에는 발달 이론으로 받아들이면 패러노이드 스키조이 포지션을 태어나서 3개월까지라고 봐요. 멜라니 클라인은. 그리고 디프레시브 포지션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봐요. 그래서 이게 공격 대상이 돼요. 많은 자아심리학자들이 3개월에서 6개월에 어떻게 디프레시브 포지션에 가느냐 이제 이런 그래서 그 시기 자체는 클라인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건 잠정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그거 자체에 큰 의미를 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발달 과정에서 그런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 있다가 디프레시브 포지션을 간다는 것은 맞는데 그 시기는 어떤 사람은 우울적 자리를 6개월부터 12개월로 보는 사람도 있고 각각 달라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그렇지만 멜라니 클라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주 어린아이들의 발달 상태를 가지고 처음부터 일어나했다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유아라는 표현도 하고 아이라는 얘기도 하고 아기라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편집분열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가 발달 단계에서 편집분열적 자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울적 자리로 갔다는 것은 맞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걸 스테이지라고 보지 않고 포지션이라고 본 이유는 발달 단계가 우울적 자리에 갔다고 할지라도 다시 편집분열적 자리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겨난다 하는 점에서 이게 순환된다고 하는 이런 이론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시기가 정확치 않더라도 아이의 이론을 통해서 청소년이나 그리고 어른들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파운데이션으로 이 이론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죠. 네. 아이들의 상태는 아이들이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실제적인 것이니라 알 수 없지만 이 개념 자체는 아이들이 겪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경험 자체는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반복하는 어떤 경험이다. 이런 점 때문에 이런 편집분열적 자리가 우울적 자리라고 해서 그냥 발달 단계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그 포지션, 하나의 자리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P 포지션에서 D 포지션으로 갔다가 D 포지션을 다시 P 포지션에 오기도 하고 이게 순환적으로 늘어나기도 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멜라니 클라인이 충분하게 잘 설명 안 한 부분을 질문을 하셔서 저도 조금 답변 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잘 답변 드리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거 읽으면서 사실은 아까 한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경험적으로 설명해 주신 그 부분이 있잖아요. 아기가 오는 것을 보고 느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71페이지 보면은 신생아들이 임박한 파멸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 이걸 어떻게 파악했을까 했는데 그때 확 느낌이 왔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는 저 자신에 대한 경험이 좀 떠올랐었거든요. 그래요. 아주 귀중한 경험인데 좀 나누시죠. 예. 그러니까 보면은 나쁜 가슴으로부터 도망가려 하고 그것을 파괴하려고 하고 또 좋은 젖가슴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기억 속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쯤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어머니랑 같이 교회를 가는 길이었는데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그러니까 교회로 가는 길에 이제
빨리 가시려고 횡단보도를 안 가고 횡단보도가 좀 멀리 있으니까는 그냥 무단횡단을 해서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제 머릿속에서는 상당히 갈등이 일어났던 상황이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무단횡단을 한다.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나? 막 이러면서 막 속에서 내부적인 갈등이 많았어요. 근데 어. 그러면서 제 안에 있었던 반응은 뭐냐면 엄마에 대한 좋은 기억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막 저 스스로 저를 방어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억들을 더 끌어올리고 엄마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되게 애썼던 기억이 있어요. 어.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나쁜 적가섬으로부터 도망가고 그걸 파괴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나쁜 기억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엄마에 대한 좋은 기억을 만들어서 엄마를 내가 계속해서 사랑해야 되는 사람으로 유지하려고 했던 제 기억이 떠올라서, 예,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체험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디프레시브 포지션에서 엄마가 엉뚱한 실수하는 걸 지금 봐요. 근데 어떤 면에서 그게 너무 나한테 큰 프레셔로 오니까 어,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다시 편집 쪽으로 가서 이상화된 엄마를 복구해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지금도 이제 머릿속에 되게 오랫동안 남는 기억인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그 생각이 났었습니다. 근데 이게 유아기 때 일어나야 되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래서 그 질문도 같이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면서 느꼈던 것밖에 기억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아이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아이의 세계는 그래서 일어나 한 것들을 실제 검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검증했다고 하지만 그거 자체가 아이가 언어로 표현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른의 시각으로 이게 검증이 됐다 안 됐다고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발달 이론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산모들이 몇 달 되면 요즘 아이들을 직접 화면으로 아이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보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옛날에는 그걸 아주 어렵지만 사진 촬영을 해서 어떤 상황에서 아이가 어떤 포즈를 취하고 어떤 자세로 있다 해서 이 아이가 지금 웃고 있다, 슬퍼하고 있다, 막 이런 것을 어른들이 이 외부 환경 상황과 관련해서 해석해내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 이런 발달 이론가들을 보면서 야 이게 참 동일한 그 사진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거 아이가 힘들어한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이걸 행복하게 느끼고 있다고 볼 것이다. 그게 결국은 우리가 가지는 퍼셉션을 투사하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그렇게밖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아이들의 세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으로 잘 본다고 하지만 그게 아이가 정말 웃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퍼스펙티브로 보는 사람은 아이가 웃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반대의 정서에 있는 사람은 아이가 울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겠죠. 쉽지 않죠. 그래서 아이들의 세계, 언어 이전의 세계를 어른의 눈으로 일어나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검증해내기는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론들이 조금 더 그 아이보다 아주 유아 단계가 아니고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단계의 어린아이들이나 그리고 성인들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이론이라고 한다면 그런 가치가 있는 이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 김세희 목사님 이야기 했을 때 저도 뭐 어릴 때 기억을 뭐 해본다면은 저는 그 언어 이전에는 기억이 거의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근데 가장 어릴 때의 기억들 속에서 보면은 한 나이로 따지면은 미국 나이로 한 3-4살 정도 같아요. 3-4살 같은데 그때 이제 시장에 가가지고 뭐 원하는 거 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얻기 위해 가지고 다른 애들이 하는 짓을 한번 했거든요.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소위 말하는 땡깡 피우는 거 있잖아요. 생각을 한번 피운 거죠. 예, 안 하다가 했더니
시장 바닥에서 먼지나게 맞았어요. 그래서 진짜 막 어디서 이딴 걸 배워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뭐 뭐라 항의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신나게 두들겨 맞고 그러면 제가 툭툭 털고 안 되는구나. 우리 엄마는 안 되는구나. 딱 그때 그 결론을 내리고는 다시는 땡깡을 피우는 일이 없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전체적인 뭐라 할까요? 그 정서가 돼가지고 별로 요구하는 게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보통 뭐 아이들이 경험했다 하는 다정다감한 그런 느낌은 거의 없고요. 그냥 가끔 가다가 캔디 사탕 만들어 주신 엄마 뭐 그 정도 그냥 역할로서 그렇게 된 거지 뭐 이렇게 정서적인 그런 경험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형이랑 같이 노는 기억,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대부분 형이랑 노는 거, 아버지가 뭐 하시는 거 옆에서 쳐다보는 거, 그러니까 뭐랄까 조금 그 당사자가 아니고 마치 구경꾼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로 했을 때, 그럼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멜라니 클라인의 그런 이야기를 보면은 좋은 대상으로서 좋은 엄마로서의 그런 대상 관계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뭐랄까 너무 일찍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좋은 엄마 나쁜 엄마를 너무 일찍 통합하는 그런 우울적 자리에 있지 않았나 하는데 그게 우울적 자리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좀 뭐랄까요 조금 그 이 주변 사람들은 대견하다 이런 말을 썼는데 그 뭐랄 마음에 좀 상처를 정서적 상처를 안고 있는 대견함 뭐 이렇게 표현하면 예,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인의 이야기를 볼 때 분열 그 편집 분열적 자리하고 우울적 자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구분된다기보다는 어떻게 때는 이게 두 개가 묘하게 이게 엮여가지고 지속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저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편집 분열적 자리라는 게 그냥 졸업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힘들어지면 그 지점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어떤 좋은 이미지를 그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집 분열로 가기도 하고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나쁜 대상을 공격할 힘이 있으려면 우울적 자리에 있어가지고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에서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편집 분열적 자리로 돌아가야만 된다는 이것도 현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편집 분열적 자리는 나쁜 자리고 우울적 자리는 좋은 자리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게 지나친 일방적인 생각이죠. 편집 분열적 자리도 삶의 한 양태예요. 어떤 존재의 한 측면이고 우울적 자리도 존재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인식 체계, 세상과의 관계 체계라고 보이는 거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어요. 지금 길 가다가 어느 사람이 뺨을 때렸는데 왼밤 맞았는데 오른밤 때리세요라고 지금 있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때는 이 나쁜 대상을 어떻게 딜할 것인지 즉각적으로 자기 방어 체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도 뭔가 심리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걸 거야 라고 지금 여유를 부리고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들을 좋고 나쁘고의 측면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두 가지의 어떤 인식 체계, 관계 체계, 혹은 자기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이미 우리는 몸으로 이 두 가지 세계를 살고 있다고 보이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개의 세계를 넘나들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걸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으라고 뒤에 따라가면서 나를 성찰할 때 이 도구가 되는 거지 그 상황 속에 있을 때는 이미 우리는 그 어느 하나를 택해서 살고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지나치게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올 경우에는
내가 그 속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한 성찰을 하는 데는 이런 이론적인 틀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고 생각이 돼요. 박사님, 저는 좀 그 개인적인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공격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 대상이 좋은 면이 너무 좋고 싫은 면은 너무 싫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적절한 형태로 공격을 되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적절한 형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어떤 개인적인 심리 상태가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대신 공격을 돌림으로써 자기 공격성을 해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어른이고 그 공격성이 나쁜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면서 그러나 그 공격을 멈출 수 없고 정당화까지 되어져 있으며 그 결과까지 확인할 정도로 사람의 심리 상태가 공격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나요? 어쩌면 디프레시포지션이 있지 않고 편집분열증 자리에 있게 되면 상대방의 좋은 점은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인식에 들어오지 예. 않기 때문에 굉장히 무자비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런 상태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한테 그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대상을 해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물론이죠.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그걸 던지는데 심지어 자기가 효율적으로 던짐으로써 더욱더 자기가 상대가 보호하려고 하는 그 그런데 상태가 더 결국은 잘 어느 하나를 보호한다는 얘기는 다른 하나를 해치는 결과가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근데 그것이 그게 무서운 거죠. 본인이 거기서 반성할 수 있다가 이것이 나쁜 짓이다라는 인식을 못하는 정신 상태가 가능한가요? 그게 무의식 속에 일어나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들은 큰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켜내고자 하는 어떤 것 때문에 네. 그 전혀 상관없는 대상에게 투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 속담에 한가해서 뺨 맞고 예. 어디 남사 네, 눈을 긴다고 하는 뭐 이런 얘기들하고 비슷한 거죠. 이게 전이들이 일어나 버리는데 책임져야 될 대상에게 거기서 딜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상에게 화풀이를 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게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에는 그 무고한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는 얘기. 그렇게 되면 그러면 자기가 원래 그 딜을 해야 되는 대상과의 관계도 영원히 안 풀어지는 거죠. 안 풀리는 거죠. 결국은 도망다니는 거니까. 그게 아. 방어라는 게 무의식적인 방어죠. 네, 알겠습니다.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교수님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멜라니 클라인은 좋은 엄마, 나쁜 엄마 이런 그런 것도 한데 전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엄마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미적지근한 엄마예요. 우울적 자리는 분명히 아닌데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엄마라는 경험, 그건 최악의 엄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무 관심도 주지 않고 자기 안에 빠져 있는 자객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특별하게 무슨 공격했다고 하지 않는데 그렇지만 아무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떤 박탈이잖아요. 그 엄청난 좌절을 주는 대상이니까 그게 배드 오브젝트죠, 사실은. 그러니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는 것 자체가 개념상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쁜 대상을 나쁘다고 얘기하지 못해서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고 지금 미워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미움을 숨긴 말이에요. 우리 박만현 목사님 어떤 느낌이세요? 요즘에 수업에 집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집중이 안 될 때는 그냥 집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계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 경계성 장애 부분에서 이렇게 지난 수업에 했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그 일치적 동일시, 상부적 동일시를 했는데 전혀 이렇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그 부정적인 정서가 올라오고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뭐 하여튼 이 수요일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좀 분주하고 또 하나 이제
뭐 식사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 시간이 저한테는 근데 제가 다행스러운 거는 동영상을 이렇게 나중에 예, 이제 교수님 올려주시는 거 이렇게 제가 꼭 보거든요. 예, 그거 볼 때 굉장히 집중이 돼요.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많이 소화되고 요번에 그 일치적 동일시하고 상보적 동일시가 지난번에 했던 게 생각이 안 나갖고 좀 많이 힘들었는데 동영상 다시 시청하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하여튼 그때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래요. 고마워요. 근데 저도 어쩌면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잘 잊어버리고 있다가 동영상 이렇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한 얘기가 어떤 경우는 내 무의식에서 나온 얘기도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얘기도 했어? 이게 말이 돼?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이것도 내가 얘기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맞는 얘기를 했네. 이제 이런 체험들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리플렉션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선배님 오늘 마무리하면서 느끼는 정서 첫 시간 잠깐 나누죠. 네. 아까 강성광 목사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냥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엄마 하니까 생각난 게 충분히 예. 좋은 엄마가 생각났는데 충분히 좋은 엄마도 좌절을 조금씩 주는데 감당할 만큼 좌절을 준다.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보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엄마. 엄마가 너무 좋아서 옆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란 뜻인가? 뭐 사주는 건 없지만 하여튼 옆에 집에 있어 이 뜻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해봤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각자의 이제 체험들하고 서로 얽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어느 경우에 여러분들이 집중이 안 되는 어떤 파트들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체험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조금 리플렉션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그 별거 아닌데 계속 내가 막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